자, 일단은 우리 멋지신 차주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39살 지금 신촌에 거주하고 있고요. 신촌. 네, 그냥 회사원입니다. 네. 신촌. 연대 쪽이죠. 네, 광진군대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끝과 끝이죠. 네, 한참 왔어요. 자, 이거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연식은 2022년식이고요. 이야. 네, 차량명은 아우디 이트론 GT 쿼트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와, 오, 네. 네. 자, 소유 기간이 한 달 됐어요. 아니, 2달 딱 됐겠네요. 두 달. 네, 제가 1월 말에 샀으니까. 혹시 주행 키로수가 주행 키로수가 이제 2,000km 조금 넘었네요. 2,000km. 네, 계약하고 나서 며칠 만에 받으셨나요? 저는 앞에서 이게 좀 시소차는 아닌데 못 잡으신 분 예. 차를 제가 잡은 거라서 뭐죠? 못 네. 잡았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예약하셨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승인이 안 나가지고 금융 승인이 안 나서 네. 그 차를 바로 잡아서 네. 계약하고 3일 만에 받았어요. 대박이다. 네, 야, 3일 만에. 네, 역대급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살 생각이 없이 갔다가 지금 빨리 하면 돼. 빨리 3일 만에 받는다. 네. 3일 만에 받는다 그래가지고 네. 잠깐 직진입니다. 고민하다가 예.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이. 직진이요? 예. 이쪽으로요? 네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받아서 네. 토요일 날 시승하고 토요일 날 차 보고 네. 고민하고 월요일 날 계약해서 그 주 목요일 날 받았죠. 그래도 주말에 그래도 누가 또 안 잡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 네, 그분이 딜러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는 잠깐 잡아두셨구나. 네네, 잠깐 잡아두셔가지고. 자, 그러면요. 네.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 전 차 어떤 거 좀 타셨는지. 그 전에는 제가 볼보 XC60 D5 디젤 모델 탔었거든요. SUV네요. 네, SUV 탔어요. SUV를 타시다가 네. 아우디 이트론 GT를 네.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걸 사야지라고 계획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 네. 전시장에 보러 갔다가 이제 약간 그 혹하는 바람에 바로 계약을 한 거고, 사실 이제 전기차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는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기차를 보고 있던 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이 닿아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계약하기 전에는 네네. 경쟁 차종 좀 있지 않았었나요? 내가 이 차를 사볼까? 라는. 사실 경쟁 차종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뭐 가격대로 따지자면 네. 벤츠 EQS도 사실 가격대로 따지자면 살 수 있고, 예. 뭐 BMW iX50, 네. 그리고 또 포르쉐 타이칸. 사실 포르쉐 타이칸이 제일 많이 비교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플랫폼도 같이 쓰는 형제차라서 네,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교를 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이 그냥 갑자기 샀던 거나 마찬가지라 비교 차종을 보지는 않았었죠. 그냥 진짜 가자마자 네. 호쾌해서. 네. 그러면은 아우디 매장에 가신 것도 사실 이트론 GT 때문에 가신 건가요? 네, 이트론 GT가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아. 보러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네. 디자인 보고 이거 역대급이다. 디자인 보고. 디자인 보고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와이프 눈빛을 보니 와이프도 이거 호크에 있어서 같이 네, 같이 가서 야 그럼 사자 이거. 가자마자 갑자기 눈에 샀죠. 하트가 네. 다 이쁘네. 네, 어디가 제일 좀 예쁘셨어요? 거기다가 디자인도 날렵한데 어. 또 제가 이게 차 보시면 좀 빨간색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안 타시지만 네. 저는 빨간 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빨간 빨간색이 딱 한 대가 있다 그래서 또 그러면 했어 또 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일단은 크게 이 RS도 있고 이트론 GT도 있는데, 네. 그냥 이트론 GT로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은 이트론 GT 이 프리미엄은 사실 이제 1억 6천 정도 하고, 예. RS는 이제 2억이 좀 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4천만 원 정도 차이인데, 네. 있는 옵션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RS가 훨씬 좋은 건 이제 마력이 좋다거나 카본 옵션이 많은데,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예, 이 정도면 충분하고, 사실 충분하다기보다는 이미 넘치고. 이미 넘치고. 예, 근데 이제 이 밑에 또 프리미엄이 아닌 걸 사면은 1억 4천인데 2천만 원 차인데 네. 또 옵션이 많이 또 거긴 또 빠지거든요. 아. 네, 필요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운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옵션 빠진 거는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빠져서 참을 수 있는 뭐 카본 같은 건 참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편의 사양들 이런 그렇죠. 뭐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옵션들이 이제 뭐 사운드도 그렇고 많이 좀 차이가 나고 막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2천은 안 쓰면 아까울 것 같은데 4천은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딱 GT를 했죠. 자,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금액이 아까 1억 6천. 네, 1억 6천 중반 정도 돼요. 중반. 네. 할인은 실질적으로 이 차는 아직도 할인은 없고요. 그냥 네, 그냥 이제 뭐 트레이드인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넣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뭐 재구매하시는 분들 해서 뭐 진짜 그냥 그런 상황에 따라 뭐 1%, 2% 정도 받으면 다행이고 그냥 거의 없고 실제로 지금 다른 오너분들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 리스로 리스. 진행했어요. 예, 이거를 한 번에 살 그렇게 큰 돈은 없는 회사원이라. 예. 예. 혹시 그러면 간단하게 조건이요. 얼마 넣고 월 얼마에 몇 년 동안? 저는 일단 선수금은 그때 좀 현금이 있어서 가지고 있던 거 한 4천만 원 정도 넣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60개월 60개월. 예, 해서 한 100만 원 중반 정도? 100만 원 중반 정도. 네네, 이게 잔존 가치를 높이 잡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인데. 네. 보험료. 네, 보험료는 사실 이제 제가 운전을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보험료가 그전 차에 볼보 탈 때도 사실은 조금 나오기는 했던 터라 지금 이제 한 20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약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특약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뭐 자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웬만하면 또 이 차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다 넣어야죠. 그냥 왕창 넣었다 보니까 이제 한 200 중반 정도? 200 중반 정도. 네. 보험료 계산하기 전에 이 정도는 좀 예상하셨는지. 네, 그 정도는 보고는 있었어요. 네.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네. 이건 이제 100% 전기차. 네, 그렇죠. 현재 충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웬만하면 이제 회사 출근하면 회사 밥 먹이고 예. 회사 출근해서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 재택을 하고 있어서 아닐 때는 그냥 주말 같은 때 집 주변에 그냥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밥은 없고. 네, 집밥은 따로 없는데 뭐 집 주변에 충전소도 많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일할 때 충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거의 이제 뭐 회사밥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회사밥 충전 시간. 네. 회사 거는 실제로 그게 이제 시간당 2.5 한 3kW, 그러니까 좀 완속이거든요. 느린 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완전 충전을 해놓는 건 아니고 그냥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꼽아놓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라고 치면 예. 거의 한 30kW 정도 충분히 충전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배터리가 93kW가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면 한 3분의 1 차는? 3분의 1 정도 차는. 네네. 그리고 어디 멀리 갈 때는 주말에도 어디 가서. 네네, 주말이나 이렇게 뭐 주변에 가서 급속으로 충전 따로 급속 하거나. 충전. 네네. 급속 충전은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급속 충전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속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 급속은 완전히 뭐 비웠다가 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네. 거의 90% 이상은 차거든요. 90%. 네네. 차주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 퍼센트 이하 되면은 충전 꽂고 그런 거가 따로 있나요? 사실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때마다 그냥 그냥 주말에 어차피 특별히 막 일이 많지는 않아서 주말에 있다가 그냥 한번 가서 하시는구나. 예, 그냥 충전하면서 그냥 뭐 야구 보고 충전하면서 그냥 동영상 보고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은 충전 비용인데 네. 한 얼마 정도 이게 1회 충전할 때마다? 1회 충전, 아까 이제 회사에서 하면 완속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에 170
174만? 그러니까 한 170원 조금 넘고요. 어, 급속은 한 3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0원. 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충전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충전하면 한 6,000원 정도? 6,000원, 30%. 네, 30%한데 한 6,000원 정도. 급속으로 아까 이제 급속은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뭐 양에 따라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주행 가는 거리인데 네. 주행 가는 거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실제 그 환경부 인증상으로는 예. 도심에서 예. 370, 360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완충 기준 100% 기준. 완충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 날씨에 그냥 100% 하면 440 떠요. 오, 440km 정도 뜨거든요. 더 기분 좋던데. 네, 저 앞에서 돌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더 기분 좋은 상황이잖아요. 차 네. 사기 전에는 370 몇 킬로인데 400 몇 킬로네. 그래서 사실상 400km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또 저도 뭐 에어컨도 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한 400km? 400km. 네, 수준으로 그냥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km 정도까지는 내려가기 전에 무조건 충전기를 꼽아야 되잖아요. 거의 뭐 그렇죠. 실제로 여행 갔을 때나 이럴 때 말고는 거의 한 200km 정도 남으면 거의 충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차주님 괜찮으세요? 저는 원래도 사실상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뭐 장거리를 많이 뛰는 편이 아니라서 예. 사실상 300km 뭐 요즘 나온 미니 150km 타도 사실 큰 문제 없는 사람인데 예, 여행 갈 때나 뭐 장거리 뛸 때 불편한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러면 좀 과하네요. 이 정도면 그냥 정말 흘러 넘친다. 흘러 넘친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재택을 하면서 계속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나갔는데 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7,000원 충전해 놓고 네. 아직도 다 안 쓴 거거든요. 네. 네.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네네. 저기 충전에 대한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뭐 경쟁이라든지. 사실 제가 이제 신촌 쪽에 살다 보니까 신촌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네. 뭐 충전을 하러 갔을 때 막 경쟁이 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막 주거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거기가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다른 데들 대비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없다. 네, 아직까지는 뭐 충전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전비인데 네네. 전비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차주분 거 영상을 봤어요. 네. 네네네. 그분이 뭐 EV6인가 해서 그 일반 다른 좀 전기차들은 여기서 우회전하면 예, 맞습니다. 그 전비가 보통 막 6, 7, 8 막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카라 전기차여도 그런 것보다 전비는 안 나와요. 네네. 인증 전비가 인증 전비 자체가 도심이 3.5 복합이 3.7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식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금 3.9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실제로 타보면 한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 사실 네. 뭐 그냥 충전 비용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네. 한 달에 충전 비용 한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지난달엔 정말 지난달하고 거의 안 돌아다녀서 한 아까 말씀드린 7,000원? 10,000원 살짝 안 들었고 그 전 달에는 여행을 갔다 오고 해가지고 네. 한 왕복 이렇게 한 1,000km 넘게 탔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한 40,000원 정도? 이야. 네, 썼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00km 타면서 네. 50,000원 정도 쓴 게 네. 대박이죠. 네, 실제로 쓰면서도 참 이런 부분에서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요즘 기름값을 보면서 더더욱 놀랍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 디자인인데 요건 사실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너무나도 이쁘고 레드 색상에 그렇죠. 외관은 너무 이쁘고 네. 실내도 레드 실내는 이제 실내도 매우 예쁜 마음에 드시는. 네네. 자, 볼보 차량을 타시다가 네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네. 시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볼보는 사실 네. 볼보도 되게 실내나 이런 게 좋아요. 네. 되게 차분하고 또 여러 가지 SUV인데 뭐 여러 가지 옵션도 좋고 그래서 예. 되게 안정적인데, 근데 이제 볼보 탈 때는 일단은 진짜 그냥 차분하고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되게 이제 차분하다는 그 진짜 그 자체가 결국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볼보는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뭐 사실 뭐 디자인이 특별하다 할 것도 없고 굉장히 뭐 튀는 거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난한 스웨덴 감성의 그런 네. 건데 네. 이거는 딱 버켓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시트부터 버켓 시트로 해가지고 네. 약간 좀 레이싱 느낌도 나고 안에 이런 카본이라든지 뭐 알칸타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눈길을 많이 끌었죠. 옵션들이 전부 다. 그 조수석 앞에도 보니까 이트로. 네. 아우, 너무 멋있어요. 뽑기운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실제로 이제 저는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서 네. 괜찮기는 한데 일부 다른 오너분들 보면 차 처음에 받으시고 충전구가 안 열려셨던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트론 뿐만이 아니라 조금 아우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통신 모듈 이슈가 살짝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좀 센서가 또 민감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는 그게 뭐 불편한 수준으로 문제가 있던 적은 없었고요. 네. 차를 샀는데 충전구가 안 열린다. 네, 그래서 바로 서비스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매우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모든 전자제품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공산품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 튜닝하신 게 좀 있다면? 튜닝이랄 건 아닌데 이제 이 차가 정말 비싸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살짝 아쉬웠던 게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었거든요. 예. 이게 앞좌석에 그냥 탈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뒷좌석이 살짝 좀 덜 닫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공을 했고 4개 문 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 클로징 시공만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하고 계신지? 네, 이 부분은 편하고 그래서 여기로. 예, 맞습니다. 사실 소프트 클로징 하면은 제네시스에서 볼펜까지 부셔버리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지만 맞아요. 이거는 괜찮죠?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만 거의 타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 테스트 좀 해보셨네? 손 놓고 이렇게 됐지? 아니요, 위험한 건 안 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렇죠. 건 잘 안 해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물론 안 다치겠죠? 네, 뭐 다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소프트 클로징을 문을 잘 닫고자 함이지 저를 뭐.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테스트는 그렇죠. 하진 않지만 문이 잘 닫히는 것만 봐서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사이드볼 딱 잡아주고 너무나도 시트 착자감 만족? 네, 맞아요. 이게 또 마사지도 있거든요. 마사지 있고 통풍, 온열에 이제 또 버켓으로 돼 있어서 좀 잡아주는 것도 확실하고 이 허벅지까지 조여주거든요. 허벅지랑 허벅지까지.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스피드를 내거나 할 때에는 실제로 차가 좀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줘서 참 안정적이죠. 가끔가다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좀 사모님은 좀 괜찮으셨는지? 뭐 제 와이프는 뭐 아직까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네네.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또 예뻐서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네네. 시트 포지션인데요. 어때? 네네. 차를 타자마자 바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좀 몇 번 이렇게 좀 하셨는지? 이거 사실 시트 포지션 처음에는 저도 이제 SUV를 탔다가 이게 또 세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형을 타다 보니까 되게 낮게 깔려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다가 정리를 결국은 그렇게 해보니 이게 조금 더 완전히 낮춰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조금 한 몇 번 타보면서 익숙하게 좀 잡긴 했어요. 자, 그리고 맞다, 마사지요. 네네. 시원한가요? 사실 볼보 때도 마사지가 있었어요. 오. 볼보도 옵션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마사지가 있거든요. 예. 자동차의 마사지는 그냥 정말 만져주는 정도라서 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정말 졸릴 때 네.
그냥 계속 누가 졸지 말라고 때려주는 정도. 그 정도. 그냥 툭툭툭툭 깨워주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바디 프렌드처럼 그런 거를 그렇죠. 바디 프렌드처럼 막 어디가 아프고 막 이 정도로 시원하게 때리지는 않고 네. 그냥 이제 적당히 그냥. 적당히. 예. 그리고 혹시 차진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 키는 178이고 네. 몸무게는 85kg거든요. 이 차는 이런 체형일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이런 체형이라기보다는 예. 일단 이게 타고 내릴 때 네. 시트 포지션 자체가 많이 낮다 보니까 저도 요즘 살쪄서 많이 힘들지만 네. 좀 몸이 크시고 무거운 분들은 타고 내릴 때 조금 버거우실 수 있다. 일반 스포츠카랑 비슷하게. 타고 내릴 때? 네. 탈 때는 괜찮은데? 탈 때도 사실 조금 이제 훅 꺼져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네. 네, 내릴 때에도 더더욱 그 정도. 좀 그래서 잘못하면 차를 계속 발로 찰 수 있다. 발을 잘못하면. 네네. 자, 그리고 이거 가끔가다 또 때로는 한 손 운전을 좀 한다거나, 그렇죠? 네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네네. 팔걸이 위치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팔걸이라고 팔걸이라고 할 거는 사실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이제 이쪽 옆이랑 이게 예. 그냥 낮게 그냥 핸드폰 소리 그럼 이렇게 있어서 한 손 운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걸쳐놓고 그냥 걸쳐놓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걸치고 위쪽으로 하는 거라서. 위에다가. 네. 괜찮나요?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는 것 같다. 네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이게 보시면 이제 가죽에 타공이 다 돼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정말 그 스포츠 핸들, 그러니까 RS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게 그 접지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또 티컷이라 굉장히 이게 가죽 질감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볼보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핸들 딱 느낌 같거든요. 볼보 의문의 1패. 네, 그거는 전혀 이제 스포츠성은 사실 없는 차라서 네네. 이런 식의 좀 스포츠성을 위한 좀 빠른 반응을 위한 핸들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게 무게가 거의 한 2.3톤, 4톤 되게 무겁거든요. 가볍진 않아요. 중차 중량. 네, 차 중량 자체, 공차 중량 되게 무거운데 네. 이게 이제 엔진 토크도 그렇고 마력이 이게 이제 460마력. 네, 그리고 부스트 모드 하면 530마력까지 나와서 거의 한 500마력 가까이를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힘을 그냥 때리면 이쪽 오른쪽으로 힘을 쓰면 거의 이게 이제 무게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기차들이 막 그렇죠. 토크가 워낙 초반에 세다고 해서 그 파워감이 그렇잖아요. 네, 제가 잘못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기 핸들의 무게감인데. 핸들의 무게감. 핸들은 사실 그렇게 무거운 거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 딱 저한테는 적당한 중량이고 이게 가볍거나 이런 것들 너무 무겁거나 하지 않고 적당히 제 입장에서는 돌릴 만한 수준.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무거워지죠. 스포츠 모드 나도 그렇게 이거는 스포츠 모드는 오히려 이런 에어서스의 반응이라든지 이 엑셀의 반응이 훨씬 더 빨라지지 핸들이 무거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운전하기에도 매우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자, 운전하다 창문 쪽 왼팔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 버튼이 정위치에 있다 또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딱 그냥 맞는 위치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위치에 있고 네네. 메모리 시트도 다 괜찮고. 네.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보니까 좌측이 어렵네요. 이게 막 뭐가 많아 보이지만 그냥 이 위에 버튼은 이 화면에서 이거 지금 보면 운전 관련한 이 화면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그리고 핸드폰 연결돼 있으면 핸드폰 그리고 이제 자체 내비게이션 연결 화면 옮기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순서 바꾸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면 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뀌게 모드를 바꾸게 하는 거라서 그냥 이 화면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은요? 우측은 말 그대로 전화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그냥 노래 앞뒤 넘기고 볼륨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핸들 열선 이거라서 그냥 딱 쉬워요. 보통 핸들에 보면은 한쪽은 반자율 주행, 한쪽은 음량 버튼인데 그럼 이 차의 반자율 주행은 어디 들어가요? 이쪽에 있어요. 여기 밑에. 밑에 있구나. 여기 이걸로 해서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제 관절주행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올려서 이제 뭐 속도 조절을 하거나. 네, 그래서 괜찮아요? 밑에? 네, 이거는 네, 처음에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볼보도 이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그렇구나.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했어요. 편하다. 저 뒤에 그리고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이제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거는 회생제동이겠죠? 네, 회생제동. 이거 밑에 여기 보시면 네네. 이게 이제 단계가 예. 이렇게 누르면 세지고 이걸 하면 거의 꺼지는데 총 몇 단계예요? 그러니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단계. 근데 이제 012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012. 네네. 우리 멋지신 차주님은 몇 단계? 012에서 어떤 거? 저는 사실 이게 뭐 회생제동해서 배터리를 오래 쓸 생각보다는 그냥 거의 0 아니면 자동에 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엑셀을 떼도 거의 타력 주행이 이게 지금 회생제동 안 느껴지시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이거 엑셀 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전기차들은 이렇게 되면 훅 멈추잖아요. 훅 가죠. 예.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세게 걸어도 이 정도로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회생제동이 그런 다른 전기차처럼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연기관 같이 좀 타력주행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냥 그런 거를 살리려면 그냥 저는 거의 0으로 놓고 달리기는 해요. 그런 거를. 네네. 여기서. 예, 우리 이제, 예, 맞아. 아까 아까 방금 전에 혹시 2로 놔두신 거죠? 네, 2도 한 번 놨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네, 안 세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걸어 놓으면 이게 뒤로 당기는 느낌이 강하고. 그렇죠. 그 엑셀에 발만 떼면 이게 좀 울렁울렁이 심해서 같이 동승자들이 좀 멀미가 나고 힘든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게 거의 없어서 저 와이프도 타면서 이거는 불편함을 안 느꼈거든요. 그리고 자동은 뭐죠? 자동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앞에 차가 있거나 이러면 좀 더 강하게 걸기도 하고 뭐 없으면 좀 하게끔 없으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차주님께는 거의 0에 놓고. 네, 그냥 저는 거의 그냥 잘 안 걸고 다니긴 해요. 그러면 그냥 내연기관처럼 똑같이 브레이크 밟고 다니신다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냥 브레이크랑 엑셀 똑같이 쓰고 뭐 해요. 뭐 원페달 드라이빙 이런 거는 안 해요. 2단계 놔도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상 거의 뭐 그냥 오히려 회생제동보다는 그냥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그냥 거리 조절 걸어놓으면 차라리, 특별히 그냥 똑같이 다니는 거죠. 똑같이. 네. 자, 그다음에 계기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계기판에 있는 편의성 네. 어떠신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 그 배터리 정보나 뭐 연비나 속도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 다 안내해줘서 제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들 다 보이고 또 이게 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디스플레이들을 바꿀 수 있어서 네네. 이제 또 이거를 뭐 백컴이라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면 더 많이 보인다고는 하는데 아직 저는 이제 그렇게 손을 댄 거는 없어서.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깜빡이나 와이퍼 위치도 다 괜찮고. 네. 원래 쓰던 거랑 똑같죠. HUD. 네. 있죠. 네, HUD 있어요. 네. 어떠세요, 편의성? HUD도 그냥 딱 정말 속도 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 그냥 필요한 정보들 딱딱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모니터로 한번 좀 가볼게요. 모니터. 자, 보니까 이거 순정 내비인데 일단 모니터의 일단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여기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순정 내비는 독일 3사는 다 별로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아니라 독삼사의 그렇죠. 모든 오너분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처음에 이거 이제 맨 처음에 받고 아무런 세팅이 안 돼 있을 때 순정으로 집을 갔는데 집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서 갔지 내비 보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 내비는 독일에서나 쓰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내비를 달아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모니터에 대한 뭐 편의성 뭐 좀 뭐 있나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이제 햅틱 반응이 이제 진동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진동이 나진 않는데 소리로 이제 이걸 알려줘서 눌렸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반응성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뭐 속도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나 보통 이제 카플레이를 저는 병행해서 쓰거든요. 네네. 네. 카플레이 연결되면 카플레이 쓰는데 안 되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는데. 유선인가요? 이게 이제 카플레이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카플레이가 잡히면 그냥
핸드폰 충전을 하기 위해서 꼽아놓는데 그게 아닐 때는 그냥 같이 쓰고 있어서. 근데 예, 이게 화면이 넓어서 이 정도 충분히 잘 보이고 네, 괜찮다. 오히려 디스플레이 넓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제가 A6나 뭐 이렇게 신형들 찍어봤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공조기도 다 터치였거든요. 네. 얘는 또 아예 그냥 버튼식으로 버튼이에요. 바뀌었는데 어떠신지?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이거 오. 실제로 뭐 시승기나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운전하다 보면 여기를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면 일일이 찾아다니고, 아마 전기차도 그렇고 여기 디스플레이신 맞아요. 분들이 말하는 게 불편하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잘못 누르는 경우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딱 그냥 바로 그냥 누르면 되고 또 또 이게 버튼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네. 느낌 자체가. 네, 이게 그 딸깍딸깍 누르면 이 소리도 그렇고 반응감이 되게 이게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도 고급져서 이게 훨씬 좋고, 네, 이런 것들 밑에도. 뭐 버튼들도 다 이제 있어가지고 어디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네요. 사실 뭐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흠잡을 때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굳이 한번 좀 여쭤보자면 좀 억가일 수도 좀 있지만 네, 온도 올리는 게 따다닥인 것 같은데 네네. 다이얼식이면 좀 더 좋지가 않았을까요? 온도 근데 뭐 사실 계속 누르면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뭐 이거를 뭐 다이얼도 결국은 이제 비슷하게 계속 돌려야 되고 네. 네. 똑같네요. 네, 큰 그거는 차이는 없어서. 흠잡기 실패. 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볼게요. 네. 비상 깜빡 위치나 이런 거, 여기는 좀 아쉽지 않나요? 좀 위에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익숙치 않았던 건 있는데 근데 여기 있어서 특별히 뭐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예, 어차피 다른 것들이 다 이쪽에 버튼들이 있어서 그냥 같이 움직이다 그냥 딱 누르면 되고, 네. 뭐 시동이랑 다 같이 있긴 하죠. 비상 깜빡 누르다가 살짝 미끄러지는 순간 이제 스타트 스탑. 뭐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이건 또 세게 누르긴 해야 돼서 네, 그렇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비상 깜빡에 약간 모니터 밑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그쵸. 이런 것들 고려해서 밑으로 넣은 것 같은데. 자,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죠. 네네. 드라이브 모드가 또 핸들에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 괜찮나요? 결국은 제가 이제 다른 차에서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던 차를 탔던 건 아니라 네. 뭐 이건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편하고 익숙한데 네, 아마 다른 차를 타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있겠죠. 이게 안 써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으면 훨씬 편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전에 볼보의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네. 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타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거의 쓴 적이 없었고. 볼보 타다가 2차 탔을 때는 드라이버 셀렉터 좋은 데 있네라고 생각이 오히려 편하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귀여운데요. 네네. 이게 뭐죠? 네. 이게 보통은 뭐 돌리는 거라든지 네네. 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인데 이거는 그냥 누르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로 미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는 형태구나. 네네. 어떠세요? 이것도 되게 편해요. 이것도 편하고 네. 이게 이제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서 이거 이제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어봉을 하는 느낌으로 밀고 당기는 거라서 네, 그게 뭐 굉장히 뭐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건 뭐죠? 이게 보니까 노래. 이거는 이제 사운드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볼륨 보시면 네. 좋다. 이게 근데 이게 핸들에도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들은 이제 운전자가 한다고 하면 이건 옆에 타신 분이 이걸로 조절할 수도 있고. 분이. 네. 예. 네. 그래서 괜찮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버튼부 위치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납 공간인데 네네. 볼보 타다가 2차 탔을 때 수납 공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사실 이거 콘솔 박스나 네. 다른 데들 다 비슷해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한데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조금 좁아요. 이 콘솔 박스가 조금 작고 이게 볼보 탈 때 대비해서는 좀 보시면은 공간도 낮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좀 되게 이 안에가 좁거든요. 이 안에가 이제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여기 안에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안에가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 충전을 하려면 큰 핸드폰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케이스 꼽으면 안 들어가서
사실 무슨 의미인가 싶은 위치에 좀 무선 충전기가 하나 있고 저 이따가 약간 좀 신호를 받거나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이쪽에 공간이 되게 오묘하게 돼 있죠. 아, 오묘하게 돼 있다. 네. 이 안에 공간은 되게 정말 좀 차에서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좀 좁다. 아, 드디어 흠이 하나 나왔네. 네. 네. 저같이 많이 뭘 때려박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좁다. 좁다. 네. 알겠습니다. 승차감이나 서스펜션인데 네네.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에어 서스펜션 네. 앞뒤로 네네. 이 서스펜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까 보니까 저기 음주 단속 중이었잖아요. 네네. 또 돌면 또 좀 그러니까요. 그냥 저기 버스 뒤에다가요. 네네. 같이 보이시죠? 네네. 네, 저기다 잠시 그냥 세워놓고. 아, 이 뒤로요? 네네네. 네네. 중간이라든지 어디 좀 세울 때가 예, 여기 딱 있네요. 정류장은 아니니까. 정류장이긴 한데 앞으로 살짝 좀 빼놓으세요. 앞으로 까셔서. 네. 네. 자, 그래서 맞아요. 승차감, 이 서스펜션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승차감은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되게 편해요. 정말 편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에어 서스가 3단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달릴 때는 이런 것들 잘 잡아주는데 사실 막상 탈 때는 잘 모르다가 네. 역체감이 심하거든요. 다른 차를 탈 때 일반 그냥 차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이럴 때면 정말 불편해서 정말 심할 정도면 제 와이프는 멀미해서 택시를 못 탈 정도로 이게 역체감이 심하고 이건 단순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주분들도 이 승차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시고 이게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라 그래서 딱딱하거나 그게 아니고 아마 타보셔서 알겠지만 네. 되게 편하게 그냥 계속 맞아요. 넘어가요. 예. 예, 뭐 어디 불편하거나 속도를 내거나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도 이게 강하게 느낌이 안 올 정도로 야.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도 정말 내가 요철을 지나갔나 할 정도로 맞아요. 똑바로 간다. 네. 그리고 아까 3단계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이게 3단 챔버라 그래가지고 그 아. 안에서 이제 그걸 에어 단계들을 조절을 단계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네네. 충전을 받아. 그러면 뭐 이 차가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놨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차를 타게 되면은 그쵸. 멀미하니까.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이 그러니까 나쁜 차를 타면 어떤 차든 탈 수 있는데 반대로 그렇죠. 이러다가 다른 차를 타면 되게 못하니까 그렇죠. 예, 되게 여러모로 불편하긴 하죠. 아우디가 좀 배려를 잘 못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좀 뭐 이미 이제 뭐 결국 한 번 맛봤으니 이제 계속 보라는 그런 되게 느낌. 벌하다. 그렇구만 전 차종에 다 에어 서스펜 다 넣어주든가.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이트론 차종들은 에어서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음. SUV도 그렇고 그래서 뭐 괜찮은데. A3라든지 A4라든지. 그쪽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네. 사실 이 차를 타다가 A4, A6 타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안 타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이제 그쪽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쵸, 이제 맞아요. 다른 차를 네. 사실 막 아우디를 공부하진 않아서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에어서스가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이거 이제 올리기 낮추기 해서 하면은 오. 이게 지금 차가 앞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네? 이제 올라가고 오.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내리게 내리게 하면은 오. 내려가고 이게 지금 이게 해서 실제로 요철이 좀 앞에 높으면 알아서. 가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자동 아니구나. 그럼 차주님은 보통 몇 단계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5단계로 돼 있으면 네. 3단으로 기본 3단, 세팅이 돼 있고 네. 이제 주차장 들어가거나 좀 요철이 있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에서는 올리고 5단을 올려서 이제 쓰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고속을 즐길 때는 다 내리고. 초고속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게 한 알아서. 30-40km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자동으로 내려가는데도 요철 나오면 알아서 좀 더 잡아서 네. 3단 챔버.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이제 엑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반응 속도 자체도 훨씬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서스펜션도 좀 더 딱딱해지거든요. 좀 따뜻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엉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푹신푹신하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달리는 차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스포츠의 서스와 그냥 일반적인 저는 항상 컴포트로 놓고 타기 때문에 예. 자, 가속력인데 네네. 아까 뭐 중량 이 차의 무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네. 그냥 뭐 대박이죠 가속력. 네, 이 차는 제로백이 뭐 RS만큼은 안 돼요. RS는 3.6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5초.
그리고 부스트 모드 쓰면 4.1초. 부스트요? 네. 부스트가 뭐 있나요? 부스트 모드가 이게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걸어 놓고 이걸 이제 끈 다음에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누르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하면은 런치 모드가 런치 모드, 되면서 네. 예. 그때는 훨씬 더 마력 자체가 한 70마력 정도 더 쓰면서 계속 이제 그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초반에 런칭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거 한 200km 정도까지 밟아봤어요. 200km. 네, 이게 한 245 리미트거든요. 200km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 어떠셨어요? 사실 200km 밟았을 때 그 전에 볼보에서 130 밟은 정도 느낌. 네, 실제로 이거 이렇게 그냥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차 앞지를 때 속도를 내면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데 그때 속도 보면 한 130, 140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금방 속도가 붙어서 근데 가속감이 별로 안 들어요. 안에서는. 안에서는. 네, 그냥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RS는 얼마나 더 빠를까요? RS는 정말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 RS는. 넘치는 거. 네. 반대로 그 제동력. 제동 능력은 네. 이제 이게 아마 6P 브레이크인데 네. 이제 밖에서 보시면 이제 캘리퍼가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좀 스포츠형이 강해서 네. 웬만해서는 아까도 살짝 급정거를 했지만 그런 것들 원하는 정도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 다 멈추는 것 같고 네, 제동력도 충분히 속도가 나는 만큼 제동력도 받쳐주는 것 같아요.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사실은 굉장히 낮게 깔려서 또 이제 전기차 특성상 무겁기도 해서 이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돌거든요. 여러 가지 코너를 돌 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불안함이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네네, 안정적이죠. 볼보가 좀 불안한 감이 조금 있었나 보네요. SUV다 보니까 높아서 그렇죠. 사실은 조금 그런 영역들이지 네. 볼보도 되게 좋았고 안정적이고 사실 타는 동안에 이게 불편함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 차가 이제 워낙 어떤 의미로는 더 좋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비교가 되는 거고요. 자, 기어비인데 사실 뭐 기어비가 없으니까. 기어비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이게 뭐 전기라. 막 이야기들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는데 기어비가요? 전기차예요? 이게 이제 2단 미션이거든요. 미션이 있어요? 이게 2단 미션인데 사실상 이제 자동으로 걸어가는 거고 이거랑 타이칸 같은 경우 2단 미션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네, 그래서 얘기 한 들었던 것 같아요. 100 정도 넘고 한 120 정도 되면 약간 이제 그때 한 번 더 단이 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는 경험도 잘 모르겠고 거의 못 느끼죠? 네, 거의 못 느끼고 그래서 뭐 있다고만 알고만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속도가 몇 가지는 빨리 나가는데 몇부터 좀 더딘 것 같다 느끼시는지? 실질적으로 한 진짜 뭐 몇부터 느리다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뭐 150, 160, 170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늦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아까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있고 네. 컴포트, 네. 에코, 효율 모드가 있죠. 효율이 에코겠죠? 네. 승차감이 컴포트고 네. 그렇게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에코는 잘 안 쓰시네요. 거의 잘 안 써요. 네. 뭔가 에코는 속도가 제한이 걸리고요. 리미트가 140km로 속도 제한도 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거리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굳이 그 정도 거리를 이제 뭐 크게 그렇죠. 의미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제가 아까 차 타기 전에 소리가 전기차 사운드로 이렇게 약간 약간 우주선, 네. UFO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사운드도 되게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도 이제 P단에 걸어놔서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바꾸면 이렇게 이제 살짝 깔리는 이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소리가 이게 지금 에어컨이랑 끄면 좀 더 잘 들리는데 되게 묘해요. 이게 이제 P를 걸면 조용하다가 이제 들려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사운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은 뭐 전기차라 그래서 정말 소리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 느낌보다도 훨씬 좀 의미 있고 또 타이칸은 되게 훨씬 이것보다 우주선 같게 좀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그것보다 오히려 전 이질감 없어서 좋더라고요. 타이칸 의문의 1패. 그건 이제 취향 차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취향 차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뭐 똑같죠. 뭐 스포츠 모드를 놔도 뭐 소리가 더 커지거나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저는 뭐 사운드에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피커, 노래 들었을 때 스피커 있는데 이게 스피커가 네, 뱅앤올uf슨.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아요. 이것도 스피커 괜찮고 근데 다만 스피커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볼보가 스피커가 진짜 좋거든요. 볼보가 스피커가 정말 볼보 장점 중에 하나라서 볼보는 안에 이제 오케스트라 모드 막 이런 것들이 있어 하는데 이것도 이제 3D 사운드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네. 분명히 듣고 즐길만은 한데 뭐 오히려 사운드는 볼보가 충분히 더 경쟁력 있게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그냥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충분히 즐길 정도? 네. 즐길 정도다. 네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한 번도 아직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차주님도 혹시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신 적은 있잖아요? 앉아본 적은 있어요. 네. 어떠세요? 레그룸이나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인데 근데 이게 네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게 누워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뒷좌석도 버킷시트 같이 조금 이렇게 오, 잡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뒷좌석도 생각보다 앉으면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오. 앉으셨던 분들이 보이는 것 대비해서는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리 부분이 다른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패여 있어서 네. 다리를 놓기에도 좀 괜찮은데 대신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들어갈 때 좀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뒤에 사람이 탈 일은 사실 생각보다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2열 폴딩 되죠? 네, 돼요. 되는데 되는데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차박을 꿈꾸시는 분도 분명 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한 네. 명이라도 그쵸? 네. 한 명 정도 차박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차로 안 그래도 다른 오너분들이 네, 차박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있구나. 다들 제안하시기로는 네. 그냥 이 차는 가서 그냥 저녁에 가서 보고 집에 가서 자자. 네, 특별히 무리해서 뭐 눕혀서 뭐 이렇게 자려면은 끼어서 잘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구조상 이렇게 뭔가 차박을 아름답게 하기에는 제가 봐도 이건 좀 안 나오는 각도이긴 해서 네. 폴딩을 해도 네, 폴딩을 해도 짐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자, 트렁크 사이즈. 트렁크가 이게 이제 막 굉장히 넓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앞에 프렁크도 있고 뒤에 트렁크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뭐 아우디 차들은 골프백이 한 4개 정도 네. 뭐 구겨 놓더라도 들어가는데 이건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짐을 많이 실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데 차 자체가 약간 스포츠형이다 보니까 네, 짐을 뭐 필요하면 뒤에 사람 안 타니까 뒤에다가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렁크는 정말 네 정말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워서 그냥 저는 충전 케이블도 그냥 다 넣고 다니거든요. 네, 그거 넣으면 그냥 꽉 차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희소성. 여전히 아직도 한 100대 남짓 출고가 돼서 네. 도로에서도 본 적도 없고요. 본 적 없죠. 본 적도 없고 저희 같은 오너들끼리 단톡방이 있지만 오너분들끼리도 서로 본 적이 없어서 네, 거의 이제 희소성. 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차 뭐야? 실제로 이게 그 엔드게임에 아이언맨이 타고 나왔던 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오는 좀 희소성이 강하고 네. 또 그리고 뭐 이런 디자인이나 스포츠성 고려해도 전기차라는 여러 가지 유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뭐 이 차의 경제적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경제적이다. 네. 그게 차주님께서 생각하는 장점이다. 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 반절 주행 써보신 적 있죠? 써본 적이 있는데 반절 주행은 뭐 워낙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네. 다른 차종들도 잘 되고 있어서 뭐 이게 뭐 굉장히 장점이다 할 정도의 수준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오히려 전기차의 자율주행 치고는 굉장히 운전자가 열심히 운전을 해야 되는 느낌이라 약간 스포츠카 샀는데 무슨 자율주행이야? 네가 운전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은 좀 그런 끊어지나요? 끊어지진 않는데 들어보면 다른 오히려 아우디 차들은 더 잘 되는데 다른 아우디랑 이 차 같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약한 느낌? 그냥 중간중간 서포트 보조는 하지만 개입은 강하지 않은 느낌이라 오히려 좀 더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즐겨라 이런 느낌이 강제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 있다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사실 뭐 다른 옵션들은 사실 그냥 이 차 자체가 그냥 굉장히 전부 다 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라 뭐 어떤 옵션이 더 만족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단점은 있나요? 사실 단점이라고 할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점인데 희소성이 있다 보니 네.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조치가 거의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이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비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 사고 한번 나면 하세월이다. 네, 결국은 희소성이 장점이지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차량에 대한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차량에 대한 아쉬운 점. 사실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고 저는 너무 만족을 하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의 시각은 그건 있죠. 어떤 거요? 그 차에 대해서 항상 보면 그 이 돈 씨라고 하잖아요. 이 돈이면 타이칸, 뭐 이 돈이면 뭐 했을 텐데라는 그걸 주변에서 이제 아쉬움들을 표하시죠. 이 돈이면 포르쉐를 가지 왜 아우디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오너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다 만족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안 타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옵션들을 다 타이칸에 넣으면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뭐 이야기는 하지만 몇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 차이를 감안해도 디자인이 저는 훨씬 이트론이 제 취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분들의 안타까운 시선? 근데 뭐 저는 타고 있고 제 입장에서 만족스러워서 뭐 전혀 안 쉽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차주님의 마음이죠. 네, 저 타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만인 거고 충분히 즐거움을 주는 차고요.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없죠. 색깔도 그렇고 등급도 네, 그렇고. 저는 되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고 후회되는 거 1도 없어요.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것도 아직까지 없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뭐 이거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 났을 때라든지 하실 그렇죠. 사고 났을 때가 큰 문제인데 이제 뭐 그거는 운에 맡기면서 열심히 잘 이제 남들과 안 부딪히게 잘 다녀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소모품이나 뭐 유지비 관련된 건데 사실 뭐 그게 들어갈 거의 유지비가 없고 이거는 또 브레이크도 아우디가 쓴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쓰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안 달아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 게 거의 없죠. 자, 약간 넌센스한 질문일 수도 좀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지 이 차를 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약간 좀 물론 굉장한 넌센스 질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뭐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라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차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는 내가 월 얼마를 번다기보다는 월 버는 돈에서 쓸 돈 다 쓰고 진짜 최소한 300 이상은 남길 수 있어야 그래도 그냥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300 이상은 그냥 뭔가 저축하고 생활할 거 다 쓰고 300 정도 남길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이제 풀할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풀할부가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거죠. 풀할부 정도 했을 때 월 300 정도가 차에다가 온전히 있어야지 온전히 쓸 수 있으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선수금도 하고 다른 구조로 해서 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리스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나지만 실제로 이거를 그냥 금액만 생각하면 그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내연기관보다는 돈이 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월 유지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이것도 아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잡소리나 풍절음 있나요? 사실 거의 없고 오히려 차 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 소음들이 더 간혹 큰 경우들이 있죠. 괜찮죠? 네, 저는 되게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조용하고 실제로 이게 소음 그 차폐력이 되게 좋아서 그 뒤에 앰뷸런스 올 때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는데 울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보면 되게 희미하게 누가 빵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맘 편하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차가 커뮤니티 이슈가 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건가? 그 전기 충전구가 좀 아니 그거는 이슈는 아니고 그 이슈는 이제 한두 분이 그런 적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그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고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출고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가 나올 게 아직 없는 차고. 그래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는 있죠. 이제 안 타시는 분들이 이 돈이면 타이칸을 외치는 이슈. 자, 주위 반응. 주위 반응은 똑같죠. 방금 전처럼. 근데 이제 실제로 본 분들은 색깔에 일단 압도되고 디자인에 압도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보기 전에는 야, 그 돈이면이라고 말을 하다가 차를 딱 보면 아무 말은 못 하긴 해요. 그 정도로 압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한 사람의 길을 차에 빨간 레드와 헤드라이트와 눌러버리는. 그렇죠. 네. 하차감.
하차감은 사실 저는 하차감을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내리진 않아서 네. 회사에서도 지하 6층 주차장 뭐 이런 데 주차하기 때문에 네. 하차감을 뭐 사실 막 굉장히 뭐 즐기진 않는데 이렇게 제가 회사가 역삼 쪽인데 네. 강남이나 이렇게 또 집이 신촌이라 홍대 네. 왔다 갔다 하면 뭐 하차감이랄 건 없지만 지나가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쳐다본다. 네. 쳐다본다. 네. 자,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뭐 차 계약하자마자 바로 그냥 네, 그거 받은 것도 있었고. 받은 거. 네. 그리고 이게 차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이렇게 달릴 때 네. 지나가시던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이렇게 따봉을 날리면서 가시는 따봉. 네, 이렇게 하고 따봉을 날리면서. 이야. 근데 이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차 타시는 분들이 몇 분 받으셨더라고요.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렇게 뒷대가 이게 되게 빵빵해서. 이야.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것만큼 꼭 알아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가격이 쉽지는 않은 차고 뭐 이거를 뭐 살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접근하기 분명 어려운 차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써서 이거를 샀을 때 생각보다 만족감도 되게 크고 오히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막상 타다 보면 승차감도 편하고 여러 가지 되게 편안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운전자 입장에서 되게 편안함이 많거든요. 네, 뭐 유지비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저도 약간 살 때 그랬지만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살 때는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다. 네.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어 등급 추천 좀 해주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프리미엄을 사실은 등급을 프리미엄. 그렇죠. 이게 1억 6천이 가성비라고 하긴 뭐하지만 가성비가 그래도 이 급에서 제일 좋다. 이 급에서. 이 차를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차 사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타이칸을 살까, 이트론 GT를 살까. 그리고 이제 이트론 GT를 산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과 프리미엄의 2천만 원 차이, 그리고 프리미엄과 RS의 4천만 원 차이 이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본인이 여유가 되고 그 스포츠성을 정말 즐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RS 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 중에서 또 실제로 이게 또 나름대로 폭발적이다 보니까 재밌는데 그 약간의 정말 그 한 끗 차이에 좀 더 아쉬움이 있어서 그 힘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RS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저처럼 그냥 데일리가 편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실제로 RS는 여기 다 카본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 부분도. 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라이프를 즐길 거면 이제 그 선루프 돼 있는 유리로 쓰고 이게 훨씬 좋아서 저는 이 정도의 딱 그냥 본인에 맞는 성향에 그리고 뭐 가게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꽈트로 프리미엄 RS는 나왔는데 타이칸은 없다. 타이칸은 사실 타이칸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포르쉐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옵션을 선택할 게 많다 보니까 골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칸을 선택을 할 때에도 타이칸 베이스가 있고 4S가 있고 뭐 요즘에 나오는 GTS가 있고 맞아요. 또 뭐 터보가 있고 그런 기본 모델에다가 거기다가 또 옵션을 다 일일이 넣고 컬러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트림이 RS, 프리미엄, 일반 세 개만 선택하면 되고 그 안에서 컬러만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고민의 여지는 안 해도 돼서 저처럼 그냥 복잡하게 선택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할 수 있다. 심플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사실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렇게 보면 되게 말 그대로 정말 효율 그리고 이제 뭐 그 극한의 비용 절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조금. 근데 이건 보조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면서 뭔가 굉장히 큰 경제적인 메리트를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이게 아닌 다른 차들 찾으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랬었는데 내연기관에서 굉장히 좀 스포츠성이 있는 좀 차들을 타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1억 중반대.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비슷한 가격대의 차를 샀을 때 이제 그 뒤에 들어가는 유지비 차이는 이거랑 그거랑 굉장히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들인 분들은 괜찮지만 굉장히 전기차를 타면 엄청나게 돈을 아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고민도 안 하시겠지만 뭐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예. 자, 집밥과 회사밥 둘 다 없다. 추천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아니면은 집 주변의 인프라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저처럼 그냥 가서 시간 보내는 거 상관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뭐 자녀분이 있으셔서 뭔가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렇게 가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 하신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런 배터리가 줄거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은 1억 6천 충분히 그 값을 하는 차. 한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서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신지. 저는 5점 만점에 한 4.9점. 이야, 마이너스 0.1점이 뭐죠? 뭐가 있지? 그거? 마이너스 0.1점은 수납 공간. 수납 공간보다도 확실히 가격이 싸진 않는 거. 조금 이제 저도 인생에 한번 큰 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 네, 그 정도가 그 이제 정도가.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이 이트론 GT 과연 또 사실 건지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니다.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요. 네, 저는 또 살 것 같아요. 이트론 GT를. 네네. RS도 아니고 GT. 네, 저는 GT 프리미엄으로 계속 또 살 것 같아요.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있나요? 아니요, 웬만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끊을게요. 네네.